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연의 건강 토크 의사 정연입니다. 23년도 12월 초순에요. 일평균 기온이 12.4도까지 올라갔다가 중순에는 다시 영하 8.2도까지 내려가서 12월 일평균이 2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는요. 부산이 24.4도 2월 19일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염, 한파,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패턴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급격한 기후 변동성 때문에 불안, 긴장, 걱정 상태를 넘어서 개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이상 기후는 자율신경이 심장과 혈관을 조절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상 기후가 자율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적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상 기후로 인한 이런 심한 기온 변화나 불규칙한 날씨는 자율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고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온 이 자율신경 실조 환자들은 여름철 극단적인 고온이 지속되거나 겨울철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또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또 해마다 점점 심해지는 허리케인이나 태풍, 사이클론 이런 자연재해, 또 한 계절 동안 여러 계절 날씨가 보여지는 이런 이상기후가 있을 때 자율신경 교란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훨씬 많아지고 증상의 정도도 심해지고요. 또 이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 수도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기온 변화가 큰 기간 동안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과하게 반응하고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 체온 조절을 위해서 이 자율신경계 활동이 과해지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두근거림, 극심한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급증하는 현상 또한 자율신경계 교란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압이 급격히 변화하면 자율신경계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 두통, 어지럼증,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저기압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돼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혈압이 상승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사람들, 특히 자율신경 실조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상열감이나 어지럼증, 근육통, 척추통증, 불면증, 호흡곤란 같은 다양한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요. 땀 증발이 어려워지고 자율신경계는 이런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과활동하게 돼서 피로감, 무기력감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덥고 추운 것에 민감하고 컨디션에 좋고 나쁨에 예민한 이런 자율신경 실조 환자는요,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을 특별히 심하게 받는데, 신체적인 증상 말고도 심리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폭우, 태풍, 폭염, 한파, 큰 폭의 일교차 같은 이런 이상기후는 자율신경계 과도한 교감신경 반응을 일으켜서 심박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리적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만성화될 경우에 불안, 우울,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공황증, 상열감, 시린몸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할 때 진료실로 내원하는 자율신경 실조 환자들은 이런 신체적인 증상 말고도 심리적인 불안 같은 정신적인 반응이 더 심각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이런 이상기후 변화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개인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자율신경계는 이런 외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 또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기후의 변화로 인한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일상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과 예방적인 대처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습관 관리가 그래서 필요한데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시간 유지해서 자율신경계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걷기, 명상 같은 심신 안정 활동 추천합니다. 셋째,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과 가정 환경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자율신경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 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따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요.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런 이상기후가 자율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런 자극에 대한 신체 적응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라는 거. 두 번째, 신체적인 영향도 있고요. 세 번째, 정신적인 영향도 있고요. 네 번째, 이 환경 문제는 곧 건강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상기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율신경 실제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